맞았어? 오휴. 근데 이제 맞고 틀리고를 넘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식의 풀이는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자고. (1번) 문제. 세 지점이 있죠? A, B, C. 기껏해야 우리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따질 거고, 그런데 V라고 써 있으니까 나는 K라고 쓰고 싶네. 여기를 찾는 게 관건인 상황이고 지금, 그제? 그 다음에 여기가 2V라고 돼 있으니까 4K라고 쓰고 싶네. 그런데 여기가 3H라고 돼 있으니까 3P라고 쓰고, 여기를 2H라고 돼 있으니까 2P라고 쓰면 P만큼 변할 때 3K 변했네. 그러니까 P가 3K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P가 3K. 그럼 얘는 9K로 갖다 놓으면 합이 10K짜리네. 여기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6K가 돼서 10K.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10K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속력은 1대 루트 10. 1대 루트 10. 답이 4번이죠. 2번 문제는 테마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수직 단진동인데 얘는 새로운 물리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에 다시 할게요. 그게 관전 포인트였겠지만 일단 다른 것부터 잽싸게 해치우고 마지막 2번으로 다시 돌아오자고. 3번. 거기에 이제 표가 빠져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난감해 했을 텐데 문제가 잘못했겠고 이런 생각 좀 들었죠, 그죠? A, B, C, D 4점이 있고 A, B, C, D.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결국은 또다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이고, 그런데 A점에서 얘가 0이라고 했고 운동 에너지가 0이라고 했고, B에서 2제로라고 했고, C에서 2제로라고 했고, D에서 2제로라고 했으므로, 그런데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력 포텐셜도 있고 탄성 포텐셜도 있죠. D점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D점에서만 탄성 포텐셜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굳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는 건 여기가 이제 요 두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C점에 가면 바닥에 내려갔을 때 이게 중력 포텐셜이 0이니까 물론 탄성 포텐셜도 물론 0입니다. 근데 요렇게만 딱 봐도 되니까 여기가 3E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려면 여기 2제로가 있어야 되고 여기 3E제로가 있어야지. 물론 여기는 다 0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3E제로가 나와야 되거든. 3E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중력 포텐셜이 일단 0이니까 여기가 2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3E제로 기억 맞았고, 니은 수평면에서 높이는 A 예서가 B 예서의 3배. 그다음 디귿에 가보면 D에서 탄성 포텐셜은 2제로보다 당연히 크죠. 2제로의 2배니까. 그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를 걸려 넘어지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증가속도 운동으로 풀 수 있을까? 증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S는 VT를 써볼까? 안 되겠군. 이런 생각이 들어. T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F는 MA,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F는 MA를 쓸 텐데 시간이 나와주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운동량과 충격량을 쓴다 그러면 시간이 나와주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결국 시간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야. 알겠지? 그럼 일거 에너지를 써보자. 특별히 알짜 힘의 한 일로 쓴다면 속력이 나올 텐데 변이가 나와 있으니 딱 좋군. 결국 이걸로 가려고 했었어야 돼.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면서 네 단원을 배웁니다. 이렇게. 네 단원을 한꺼번에 쭉 지나가 봐야 돼요. 그 중에서 편리한 걸 쓰는 거니까. 그러면 4번 문제에서 A, B, C의 알짜 힘은 C의 무게에서 B의 무게를, C의 무게에서 B의 무게를 빼는 거니까 EMG에서 MG를 빼면 이게 알짜 힘이죠. 걔가 S만큼 가면서 누적이 됐을 테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이죠.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은데 총 질량이 4m짜리 이므로 이게 답이죠. 분모에 2가 기어 들어가겠군요. 답이 1번. 그러나 여기서 이 식과 동일한 식은 이 식도 있으므로 애초부터 질량을 무시하고 E, A, S 여기까지 똑같네요. 우린 이걸 구하고 싶은데 아니지. 속력을 구해야 되는구나. 속력을 구해야 되니까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가 4m짜리에 mg가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4분의 g가 되겠군. 이걸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갑니다. 그치?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4번하고 5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4번하고 5번은 같은 문제. 결국 이 5번도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힘에 의한 일값. 이거를 어떻게 쓰지? 알짜 힘이 한 일.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아야 될 테니까 얘네들 총 질량이 2kg인 걸 감안하면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이것만 딱 구하면 되는데 알짜 힘이 한 일이 루트 값이 답이군요. 그죠? 알짜 힘이 한 일의 루트 값. 근데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여기가 변이가 돼 있고 여기가 F라고 돼 있는데 F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B의 중력이 항상 10N. 따라서 우리는 이게 알짜 힘이죠. 알짜 힘이 이렇게 변했을 텐데 여기에 3m를 가는 동안 3m 지점을 가는 동안 이 알짜 힘이 안 돼. 물론 여기는 이제 1m로 돼 있고 여기가 2m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10이 나오고 면적이 여기에서 40이 나오고 그래서 합이 50이 나오므로 50이었군요. 알짜 힘이 한 일. 여기서 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못 쓰죠. 왜? 이건 등가속도 운동만 써먹을 수 있죠. 그치? 여기서는 얘는 안 먹혀요. 근데 이거는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신 얘를 힘 곱하기 변이로 구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구해야지. 힘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죠. 그래서 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따라서 루트 50은 5루트입니다. 답이 5번이죠. 그러면요. 예? 다른 문제들에서도 알짜힘이랑 그냥 기고전력의 관계가 작용하는 이유가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 곱하기 결국 변이니까 결국 그게 포텐셜 변화량이 돼서 결국 기고전력의 한 일은 그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짜 힘이 한 일하고 비보전력이 한 일은 결국은 같은 거예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와 비보전력이 한 일.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다. 증명해 볼게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얘를 저쪽으로 넘겨주면 좌변은 아니지. 이 식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는 비보존력이 한 일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변화. 그럼 이거 귀찮네. 비보존력 그 다음에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이게 뭐냐면 보존력이 한 일이야. 맞지? 우리는 비보존력과 비보존력을 싹 다 합쳐서 R자임이라 부르죠. 결국 같아요. 이해된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요할 때 뜯어서 썼던 게 그래서 비보존력이 한 일은 이렇다라는 걸 쓰기도 하고 보존력이 한 일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R자임이 한 일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쓰죠. 세 개를 썼던 거. 그게 그거지, 그지? 그러나 유용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이놈하고 이놈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생각보다 유용해요, 문제 풀 때. 그죠? 질량 뺀 버전 말이에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니까. 이거보다 이게 유용할 때가 있고 이거보다 이게 유용할 때가 있는데 둘 다 쓰임새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네의 질문은 이 질문은 이건 아니고 그지? 이 질문은 아닌데 이 질문을 한 거죠, 그죠? 좋은 깨달음이었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왜 안 오지? 니도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자, 6번 문제. 두 번째 줄에 나는 A를 가만히 놓았다. 이게 뭔 소리니? 처음 속도를 0으로 했다. 뭐 그 얘기겠네. 그제? 처음 속도를 0으로 한 상태에서 A, B, C의 질량이 2대 1대 3이야. 2대 1대 3. 근데 얘를 손을 놓는 순간부터 움직이는 동안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겠어. 그제? 거기까지 일단 간다면 마지막에 뭘 구하라 했냐면 B의 포텐셜 변화를 구하라고 했거든. 증가한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상황을 갖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되니까 A, B, C로 끌고 가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어디를 구해야 되냐면 이게 몇이 제로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동그라미 친데. 이것만 구해주면 돼요. 일단 조건을 보면 질량비가 결국 운동에너지 변화 B이므로 2대 1대 3. 2대 1대 3. 이렇게 쓰자. 2대 1대 3.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또 가르쳐 줬냐면 C의 운동에너지가 총 변환값이 2제로입니다. 알겠지? 아하, 그러면 이건 이거고 얘는 이게 될 텐데 A는 포텐셜 변화가 없고 B가 올라간 높이와 C가 내려간 높이가 똑같으므로 질량비가 여기 B가 되거든. 빗면 문제가 아니거든. 그제? 그래서 여기가 1 올라갈 때 여기가 3 내려가게 되죠. 포텐셜이 말이야. 이렇게 해줘. 나머지 다 플러스예요. 그러므로 이 P는
3분의 1, 3분의 2 합치면 3분의 3. 그럼 이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제로가 되는 것이므로 답 나왔군요. 답은 1번입니다. 7번. 큐팅에서 써도 되나? 가볍게 풀어야 되겠다. A와 B가 충돌한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휴씨 가벼울 수가 없네. 써보자. A와 B에 대하여 A는 질량 M짜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EV로 가고 있었는데 왼쪽 방향으로 V로 가게 되면서 운동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3MV가 변하게 됐고 B도 따라서 플러스 3MV 변해야 된다면 운동량 변화 같아야 되죠? 충격량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3M짜리이므로 V가 돼야 합니다.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라고 했어야 되고 기억 틀렸고 니은 A와 B가 충돌한 직후에 A의 운동에너지는 B 운동에너지의 몇 배입니까? 충돌한 직후에 여기 운동에너지를 계산해보면 여기에서 2분의 1 M V의 제곱 얘는 2분의 1 3M V의 제곱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건데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 B야. 사실 그럼 되는 거였어요. 이 문제대로 간다면 A는 B의 3분의 1배입니다. 3분의 1배. 니은 틀렸죠? 디귿에 그럼 디귿에서 그림 나에서 용수철에 압축된 길이는 얼마겠습니까? 이게 운동에너지인데요. 이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고스란히 탄성에너지가 되는 거죠. 2분의 1을 지우고 나면 여기서 원하는 길이는 루트가 씌워질 텐데 안에 3이 들어가야 되겠네. 루트 3. 그죠? 그러니까 디귿 맞았네요. 그죠? 물론 최종적으로 보면 K가 분모로 가고 V가 바깥으로 빠지고 M이 루트 안에 들어있겠네. 그죠? 답은 2번이죠. 이거. 자, 그다음 8번 문제. 자, 8번은 아주 현란하게 그림만 그려져 있고요. 사실 뭐 거기서 K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운동에너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표도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용수철이 찌그러진 상태의 탄성 포텐셜, 거기를 중력 포텐셜 0으로 잡고 운동 에너지 없으니까 처음에 찌그러져 있을 때 그림 가의 모습은 2K짜리에 있는 D만큼 압축된 놈에 의한 탄성 에너지밖에 없었어요. 그랬다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4D만큼은 올라가게 됐으니까 중력 포텐셜이 일단 4D에 해당되는 만큼 늘었겠고 거기에 D만큼 찌그러지는데 용수철 상수가 K짜리니까 이만큼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여기 없다고요. 따라서 이 식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 요거를 서로 차이값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 KD 제곱은 4mgd가 되므로 D를 하나씩 약분을 시켜놓고 정돈을 하시면 답입니다. K는 D분의 8mg. 9번 문제. 야, 9번 문제. 정신을 잘 차리고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3H라는 지점이 있고 3H 높이가 있고 밑에 2H가 있는데
용수철이 가장 많이 찌그러져 있는 지점이 바로 H 올라가 있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수평면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중력 포텐셜을 여기로 0으로 보라 했으니까 요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탄성력 포텐셜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네. 그런데 처음에는 얘가 정지하고 있었고 중력 포텐셜은 이거 OH니까 그냥 OP라고 하자. 탄성 포텐셜 없었고 여기 가게 되면 이제 접촉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운동 에너지는 꽤 있겠군요. 그죠? 운동 에너지는 꽤 있겠으나 중요한 건 중력 포텐셜이 2P가 있고 아직 탄성 포텐셜은 0인 상태죠. 그러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감안하면 여기가 3P가 있어야 된다. 운동 에너지가.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 계열을 몇 배인지 확인해 보면 계산이 더 빨리 나오니까. 이왕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에요. 여기서 정지합니다. 이건 0이 되겠죠. 근데 중력 포텐셜이 P니까 5P가 나오려면 여기가 4P여야 돼요. 탄성 포텐셜이 여기 4P가 되는 순간이에요. 문제 없지, 그제? 그러면 기억에 물체가 용수철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루트 2JH 쓰면 돼요. 그죠? 루트 2JH.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이제 루트 2JH를 쓸 거니까 여기서의 속력은 2H 높이 3H를 내려왔다. 따라서 루트 안에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줘야 되겠네. 기억 맞았고. 용수철이 닿기 직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네요. 1.5배 크네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 용수철 상수는 이거 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죠. 이거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죠?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기를 딱 보면 MGH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을 알 수 있는 곳이 하필이면 요거. 그죠? 이게 OMGH니까 요건 4MGH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 K 변형된 길이가 H. 이게 4MGH에 해당된다는 거죠. H 하나씩 지워주고 K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8이라는 숫자, 아니다. 8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군요. 그죠? 8. 이거 뭐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9번도. 비슷하네요. 이거하고.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 다음에 10번 문제. (0.8m를) 내려갔을 때 속력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마찰이 있는 면에서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줄었냐라고 묻는 것은 여기에 운동 에너지와 여기에 운동 에너지 차만 구하면 돼요.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보다는 여기에 속력을 일단 먼저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군요. 그죠? 루트 16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2m/s라는 단서를 아예 줘버렸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 변화만 딱 구하면 되는데 이런 젠장 질량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 질량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 이거의 질량을 m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되는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되는 이 값이 탄성 에너지를 찌그러뜨려서 탄성 에너지를 만들었을 테니까 2분의 1 k x의 제곱 얼마 나오니? 1 나오네. 1. 뭐가 1 나와? 1 맞네. 그죠? 그래서 m은 2분의 1이군요. 이게 200이죠. 그죠? 1 나오고 여기가 2가 남으니까 질량이 이랬던 거군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이게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4의 제곱. 16. 4분의 16. 4줄이군요. 그죠? 4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다 질량을 써버렸네. 일관성 있게.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4줄이었고, 여기서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이게 1이네, 1. 따라서 3줄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이 3번이죠. 오케이. 운동량 보존은 마찰과 그냥 충돌, 항성 그런 거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이때 완전 비탄성 충돌은 다른 말로 융합,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운동량 보존 성립합니다. 운동량 보존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알겠지?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이 더 세요. 마찰이 있을 때. 알겠지? 그래서 마찰이 있는 면에서 둘이서 충돌을 하게 되면 얘는 보존이 안 돼도 얘는 보존돼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지? 충돌할 때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얘는 비보존력이 한 일이 없는, 그런데 충돌에서는 탄성 충돌일 때만, 알겠지? 이때만 보존돼요. 질문 답변 된 거지? 자, 이제 2번 탐구로 들어가 보자. 2번. 일단 2번을 내가 이거 다 지워도 되니? 다 썼어? 2번을 내가 이제 전통적 풀이를 일단 풀고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줄 테니까 그 암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리학의 세계를 어떻게 넓히는지 잘 보고 이번 기회에 저거 휘어진 공간이라는 게 저런 뜻이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직간振동이 나름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2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나는 이거를 평형점을 5점이라고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P, O, Q점이라고 가정하자. 거기다 그림에다가. 그래서 여기를 평형점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평형이니까 알짜임이 0이 되는 곳이에요. 알짜임이 0이 되는 곳. 알짜임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중력과 탄성력이 같은 지점이란 뜻이에요. 중력과 탄성력이 같은 지점. 이런 상태의 위치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을 동시에 써야 되는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 다 써놓고 일단 들어가 보자고.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었고 마지막에도 0이었다. 이때 중력 포텐셜 기준점을 어디로 0으로 잡을까?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데는 어디야? 어디? 맨 밑에. 여기라고 잡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는 mg L0가 될 거고 여기는 2mg L0가 되겠죠. 탄성 포텐셜은 여기서 없었고요. 여기서는 2분의 1 K L0의 제곱이 됐겠고 여기선 그거의 4배가 나올 겁니다.
여기선 중력 포텐셜이 딱 2배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면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그거 가지고 속력의 최대값 찾으세요. 디귿이군요. 디귿이 제일 문제네, 그제? 디귿이. 이건 이제 전통적 풀이에요. 일단 답만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이따가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암산으로 하려면 뭔가 구조가 간단해져야 합니다. 일단 기억을 보면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2L0만큼 늘어나서 물체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중력 포텐셜 감소는 탄성 포텐셜 증가량과 같니? 중력 포텐셜 감소, 탄성 포텐셜 증가. 당연히 같네요. 그죠? 중력 포텐셜 감소, 탄성 포텐셜 증가. 같죠? 그죠? 니은 용수철 상수는 여기 있죠. L0분의 mg. 여기까지는 금방 갑니다. 문제는 디귿인데 물체의 속력을 갖다 구하라고 했는데 밑에 보기를 딱 보니까 L0, GL0가 들어가야 돼. GL0. 아, 이걸 살려야 돼. 이거 죽여야 돼.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놈을 GL0로 바꿔버리자. 알겠지? 이게 이거하고 같다면 얘는 4분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mgL0죠. 물론 이건 2 mgL0고요.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는 이거하고 이 세 개를 합친 거하고 같아야 되거든. 그죠? 따라서 여기에 2분의 3 mgL0가 있으니까 2분의 1만 달랑 남게 돼요. 맞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2분의 1 mv제곱에 해당되는 이 값은 2분의 1 mgL0니까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디귿 틀렸군요. 그러면 왜 저기서는 mg가 kl0예요? 여기서 왜 mg가 KL0입니까? 평형점이므로 알짜임이 0이니까요. 중력과 탄성력밖에 없잖아요. 용수철은 L0만큼 늘어나 있고 중력은 mg고 당연한 거지? 해결은 다 됐지, 그제? 최종 답 써줘요? 여기 요거? V는 루트 GL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세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안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 가볼게. 진짜 그냥 원래 길이에서 변형되는 것만큼 힘이 생기는 거, 포텐셜도 생기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길이에서, 그러니까 걸어놨을 때의 길이에서 늘어난. 아니지. 용수철만 걸려있을 때의 끝점으로부터 네, 저걸로. 물체를 매달아서 정지하는 지점까지의 길이가 바로 L0죠. 평형점이 되는 거, 거기가. 이해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좀 복잡하게 생겨먹어서 그렇지 용수철을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원래 이랬는데 여기다가 물체를 매달게 되면 더 늘어나 버릴 테니까 여기에서 M자리가 매달려 있다고 치면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는 정확하게 요만큼이고 이때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에 해당되는 만큼 탄성력은 작용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중력은 이렇게 되므로 알짜임이 0이 되는 지점 평형점이라고 하는 지점은 바로 K가 요게 두 개 같아야 되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된 거지?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이번 문제는 사실 여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 문제를 한번 암산으로 해봐봐. 암산으로. 어떻게 암산을 할 수 있는지 저 표를 안 그리고 한 방에 볼 수 있는 방법. 묘하게 느낌상 무슨 대칭성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얘를 사이에 끼고 뭔가 묘한 대칭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겠지?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또 뭘 의미하냐고? 이걸 의미하죠. 뭐라? 애초에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이것만 있다면? 그지? 아직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수학적 고리를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만들어 가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용수철을 이렇게 매달아 놨다면 중력 때문에 용수철이 더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맞지? 이때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를 위치라고 잡고 저기다가 겹쳐서 그리면 이쁘긴 한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가 평형점이고 거기에 2분의 1 kx 제곱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이차함수 모양의 함지밥 그릇 모양이죠. 그래서 이 물체를 여기까지 잡아당겼다가 놨다는 것은 여기까지를 진동하게 되면서 이 진폭과 이 진폭, 앰플리튜드니까 A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모습은 똑같은 높이예요. 여기다가 쇠구슬을 갖다 놨을 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잘 보면 정지하고 있다가 빨라지다 최대 속력이 되고 다시 느려지면서 멈추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 속력이 최대가 된 다음에 느려지다 멈추고 다시 여기서 속력이 빨라지다 최대 속력을 만들고 멈추다가 속력이 줄다가 멈춰. 여기서 이렇게 올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그릇을 묘하게 만들어서 얘가 한번 진동하는 동안 이 공도 한번 갔다가 오게 만든다면 얘의 그림자와 얘가 여기를 움직일 때의 물체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알겠지? 그렇게 본다면 위치라는 면에서 보면 여기를 움직이는 쇠구슬과 여기를 움직이는 단진동 운동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포텐셜 함수예요. 알겠지? 이제 포텐셜 함수의 의미를 보면 마치 얘한테 탄성력이 작용함으로 인해 그러니까 조금 세련되게 얘기하면 보존력 때문에 이게 포텐셜 에너지. 여기엔 휘어있지 않지만 용수철이 만드는 휘어진 공간은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용수철을 빼버리면 이 공간에 움직이는 거와 똑같으니까. 알겠지?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휘어진 공간의 모양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중에 만유인력 공식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포텐셜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R의 반비례. 물론 태양 중심부로 들어가면 이게 무한히 빠지면 이건 블랙홀이 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함지박 모양이 이거하고는 똑같지는 않으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공을 아무리 세게 쏴도 탈출을 못합니다. 이 용수철 안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세게 쏘면
탈출합니다. 알겠죠? 용수철에 의해서는 탈출을 못하지만 탈출할 수 있어요. 이해가지? 이 그릇이 만약에 위로 계속 끊임없이 올라갔으면 영원히 탈출 못한다죠. 납득이 되고 있나요? 결국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을 진짜 우리 세상으로 받아들이자 그 얘기였던 거예요. 여기 휘어져 있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아주 무거운 태양이 있으면 걔는 아예 구멍을 뻥 뚫어버리겠네. 그게 이제 블랙홀이죠. 같은 개념이고요. 알겠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눈에 안 보이는 세계와 동일시해보자. 알겠죠? 세상을 보는 눈이 꼭 시각으로만 봐야 됩니까? 머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기도 해요. 아인슈타인이 아주 엄청난 물리학을 열어놨죠. 근데 어쨌든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아인슈타인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사실 따라한 거예요. 따라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과학자가 저걸 완전히 창조해냅니까? 이전에 있던 걸 쓰는 거죠, 당연히. 세상에 그런 엄청난 창조는 뭐 피카소나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해를 한번 해보자. 예를. 원래는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용수철 때문에 휘어진 공간을 표현해보면 이번에는 위치를 가로축으로 잡지 말고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니까 이쪽을 위치라고 잡자. 그리고 여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가정하자. 용수철에다가 추를 매달게 되면 용수철에 여기 중력이 이 방향으로 없었다고 가정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그릇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중력이 없었으면. 근데 중력이 있는 바람에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플러스 방향 쪽으로 mgx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중력 포텐셜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mgx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 0으로 잡아주자. 중력 포텐셜을. 알겠지? 여기를 0으로 잡아주면 x 지점에 가면 마이너스 mgx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휘어있는지 모양을 보기 위해서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을 평행이동한다는 거예요. 저 함지박 그릇이 말이야. 알겠죠? 이게 얼마냐면 k분의 mg 여기 있습니다. k분의 mg. 알겠지? 저게 L0였던 거죠. 평형 위치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를 매달아서 정지하고 있는 지점이 이쯤이라고 하면 여기가 평형 지점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L0라고 본 거고요. 거기까지 평행이동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추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매달아 놓고 손으로 붙잡혀다 탁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딱 그 일이 벌어져요. 거기 2번 문제. 여기다가 추를 매달아 놓고 딱 놓게 되면 바로 여기다가 쇠구슬을 올려놓은 거와 똑같아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빨라지다 다시 느려져서 여기 가서 딱 멈추게 돼요. 이해가지? 중력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냥. 알겠지? 중력이 탄성 포텐셜을 고스란히 끌어내리고 나머지 모양은 변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물체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L0를 더 내려온 곳이죠. L0를 더 내려온 곳.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얘들아 여기 잘 봐. 원래 탄성력이 0이 되는 데는 여기야. 그런데 새로운 알짜임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거와 뭐가 다르냐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러므로 결국 여기에서 잡아 늙은 이게 L0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L0만큼 찌그러졌을 때 탄성 에너지와 같아야 되는 거였죠. 이거와 같았어야 되는 거야. 처음서부터 이걸 쓰지 말고 바로 오는 거지. 그런데 이 값이 이게 L0가 mg다 보니까 K 대신 L분의 mg로 갈아 끼울 수 있었고, 알겠지? 그래서 이놈을 2분의 1 mgl로 바꿔 쓸 수 있었던 것 뿐이지. 이제 저 표가 필요 없게 된 거야. 이걸 이해하면. 이해된 거지? 자네 궁금증을 조금만 더 얘기해 줄래? 아직은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어? 정리가 안 됐어? 완벽하게 이해를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는 헷갈리니까 하지 마. 지금. 머릿속에 정신없는데 이걸 암기해놓으면 안 돼. 이걸 봐야 돼. 이거하고. 이해는 다 했는데 네. 약간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응용 문제를 내볼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사진 한번 찍으면 될까요? 다시 한번. 찍으세요. 아이고. 잘 보여? 갤럭시 S20은 확대돼도 괜찮던데. 바로 내 거야. 얼마예요? 공짜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암암리에 공짜로 풀고 있어요. 아, 저 카메라 다 찍히겠다. 이거 꺼놓고 한번 나도 찍어봐야지. 질문하고 싶은 거. 여기에서. 일단 여기서. 그럼 내가 한번 응용 문제 한번 내볼까? 저걸 이해했다면 이 문제를 제까다 풀 수 있어야 돼. 내가 꼬진 않고 그대로 물어볼 테니까 이해했는지만 확인할게. 얘는 K다. 물체 M을 매달았을 때 이 길이는 L이었다. 여기에다가 2K를 갖다 놓았다. 그리고 2M짜리를 매달았다. 여기가 평형위치야. 애초에 탄성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여기는. 손으로 붙잡고 있다 딱 놨다. 최대 밑에까지 내려갔으면 L의 몇 배? 거기까지.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다면, 그러니까 가장 밑에까지 내려간 게 L의 몇 배인지 알게 되면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있어. 답은 L? 답은 L? 아니야. L이 아니야.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서부터의 거리야. 어? 속력이 0이 될 때요.
그렇지. 가장 밑에 내려가서 속력이 0이 될 때 여기서부터 이동한 거리.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대 늘어난 길. 용수철의 그렇지. 용수철의 최대 늘어난 길이를 구하셔. 그거. 이게 빨리 안 보이는 거 보면 지금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맞지? 자, 지금부터 한번 익숙하게 해보자. 답은 얘를 여기다 놓으면 최대 어디까지 가? 그렇지, 2L까지 가. 얘도 2L. 왜냐고? 새로운 평형점까지 거리가 똑같아. KL은 MG인데 이 KL은 EMG거든? 알겠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의 새로운 중력에 의해서 평형을 찾는 R점이 0이 되는 지점이 딱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2L 내려가니까 얘도 2L 내려가지. 너무 가벼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늘어나는 어? 거기서 얼마 더 늘어나는 거 L 더 늘어나죠. 가만히 매달아서 정지할 때까지는. 총 최대 2회 근데 이제 최대 밑에 내려가서 용수철이 가장 많이 변형됐을 때의 길이는 2L이라는 얘기지. 되겠지? 그럼 다시 질문. 이번엔 원래 여기가 용수철의 원래 길인데 여기가 원래 용수철의 길인데 좀 헷갈리게 하자. 숫자를 어? EK로 하되 그대로 질량을 여기다가 M자리를 매달았고 그리고 이 지점으로부터 4분의 L만큼 압축을 시켰어. 그 상태에서 4분의 1 압축이야. 그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있다가 딱 놨어. 가장 밑바닥까지의 길이를 구하지 말고 진폭을 구해봐. 진폭이란 속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의 평형점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간 거리. 4분의 3L. 4분의 3L. 정답. 왜냐하면 이 K니까 얘보다 새로운 평형점까지가 딱 2분의 1밖에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진동하게 돼 있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진동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미 벌써 여기를 기준으로 진동할 건데 이 4분의 3L만큼 벗어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저거를 이해한다 그러면 여기로 평행 이동을 해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인데 공을 여기다가 놓은 진동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결국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평형점을 구하고 거기서 대칭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답. 속력이 딱 대칭된다 이렇게. 그렇지. 새로운 평행점을 찾아서 용수철을 함지박으로 갖다 놓고 거기서 진동할 거야. 이러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새로운 평행점으로 완전한 탄성 운동 에너지를 한다. 2분의 1 kx제곱은 그대로다. 알겠지? 그릇의 모양은 바뀐 적이 없다. 뭘 어떻게 내든 할 수 있겠지? 아직은 조금 헷갈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질문하셔도 돼요. 뭐든 뭐 질문해도 되니까. 자, 그럼 일단 멈춰